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기사로 일하시던 60대 초반 남성의 갑작스런 뇌출혈로 작업장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으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1차 보류 판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다시 2차 심의를 한 후 산재로 최종 승인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보류의 원인이 되고 어떤 쟁점들을 풀어내서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인은 6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공장장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으로 주로 외제 차량을 정비하는 업체의 그 특성상 고가의 차량 정비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고, 공장장 직무에 따른 책임감도 상당히 큰 상태로 일하던 중 12월 상당히 추운 날씨 속에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뇌출혈로 최종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 있는 재활보상부 재조사 담당자가 사건 조사를 하고,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해당 자료 일체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보내게 되는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판정위원이 최종 심사를 한 후 다수결로 산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판정 절차를 조사 과정과 심사 과정을 분리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은 한 번의 회의로 한 번의 심의 결정을 해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로 표결을 한 그 결과 가부 간에 같은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보류 결정을 해서 2차로 다시 회의 날짜를 정한 후 다시 심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보류 결정이 있는데, 이번 정비기사 뇌출혈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붙이기 직전에 찬반의 이견이 치열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위원들의 동의와 위원장의 판단으로 사건 조사 자료를 추가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유족적 주장을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심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류된 경우에는 보류 사유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추가 조사된 그 내용을 보완한 후 2차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이번 자동차 정비사 사망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1차 보류 결정을 하고 추가로 보완 조사를 다시 한 후 2차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마지막까지 사건 진행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진행한 결과 최종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보류 결정하는 그 쟁점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었던 반면 몇 가지 부분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불리한 측면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회의 결과 1차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 보류 결정을 하고, 결국 판정위원회 회의 두 번째 결정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받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산재 사건을 처음 대면하게 되는 순간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은 사건의 쟁점과 사건의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상담하면서 그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때 그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공격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을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히 짚어내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환기시켜 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방어하는 논리를 구성해서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주장해 나가는 것이
재조사 업무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조사의 큰 틀 하에서 이번 사건을 마주했을 때 유리한 측면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했던 그 부분은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과로 상태를 주장하기 유리한 측면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해자의 업무 내용이 정비작업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감안하면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고인이 발병한 그 시점이 당시 한겨울 상당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최강 한파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제 나름대로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공장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실제 정비작업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시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공장장의 지위로서 관리자적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면 정비 업무의 신체 부담 작업 주장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시간의 경우 정비소에 도착한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주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예의주시해서 실제 작업 개시 시점을 감안한 근로시간 산출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족 입장에서는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날 작업하던 중 그 추위가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업장은 실내 공간인데 한파의 추위가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상과 같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장 가능한 논리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들을 미리 그려놓은 뒤 그 큰 그림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정해서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 결정된 그 이유가 제 판단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장점적인 내용과 단점적인 내용에서 단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심의 과정에서 강조되고 부각되는 그 순간 회의 흐름이 불성인 방향으로 흘러가던 중 그래도 고인의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부분, 그리고 사망 직전 주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내용들을 감안해서 기사회생으로 보류 결정이 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사건도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을 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판정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불가능한 유리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재전문노무사가 그런 용행을 바라고 산재 사건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전문노무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건 자체를 두고 유리한 측면과 그리고 불리한 측면을 모두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준비하면서 그 장단점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한 그리고 예정한 방식으로 사건 조사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진행해 나갈 때 산재 사건의 성공률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